대한민국 청소년의 회뉴스 김영훈 사무국 인턴 기자, 지난 10월 26일 주목할 만한 판례가 세상에 등장했다. 스토킹 범죄의 추가적 잠정 조치에 대한 법리를 다룬 지난 2022모 2092 판례에 이어 이를 보다 구체화한 2023로 137 판례가 그것이다. 스토킹 범죄에 있어 잠정 조치의 필요성. 스토킹 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지속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는 다음에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 2호를 보면 그것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스토킹 범죄의 예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지속성, 반복성이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때문에 본 법률은 스토킹 범죄와 이로 인한 결과 발생의 예방적 방안에 대하여 주로 초점을 두고 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물리적 분리를 위한 수단으로서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다만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이 사회에 정착하게 된 기간이 다소 짧기 때문에 2021년 제정, 앞으로도 꾸준한 법리의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구체화의 과정 중 하나로서 최근 2023로 137 판례가 등장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판례가 다루는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9조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7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 이에 따른 잠정 조치 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 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3호의 이에 따른 잠정 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의 조항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명하고 있는 잠정 조치의 연장은 두 차례 각 3개월 범위에서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본 사건의 쟁점은 100/ 잠정 조치의 결정과 잠정 조치의 연장을 동일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이다. 사건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사건 요약 제1차 잠정 조치 결정 2023.03.2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에서 2023.05.19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에서 2023.05.19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금지 제1차 잠정 조치 연장에서 2023.07.19, 2023.07.20 제1차 잠정 조치 연장 만료 검사 동일한 범죄 사실 및 재발 우려를 이유로 잠정 조치 청구 제2차 잠정 조치 결정에서 2023.09.19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에서 2023.09.19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 금지 제2차 잠정 조치 연장 청구에서 2023.12.19 법원의 잠정 조치 연장 청구 기각력에서 주목할 점은 검사의 제2차 잠정 조치 연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했다는 점이다. 1심 법원은 제2차 잠정 조치 결정이 동일한 사안에 대한 잠정 조치 청구에 따라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1차 잠정 조치에 대한 연장과 다를 바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즉 동일한 사안을 다룬 추가적인 잠정 조치 결정은 기존의 잠정 조치 결정과 다루는 사안이 같기 때문에 기존의 잠정 조치 결정에 대한 연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그 때문에 이 사안에서 제2차 잠정 조치의 연장 청구를 인용할 경우 제9조 7항이 명시한 두 차례의 제한에 어긋나는 기존의 잠정 조치에 대한 세 번째 연장이 된다고 본 것이다. 검사는 이러한 법원의 기각 이유에 대해 제9조 7항은 잠정조치 연장의 제한에 관해서만 규정한 것이지 새로운 잠정조치 결정을 동일한 사안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잠정조치의 연장으로 규정하는 명문상 근거가 있지 않으니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2차 잠정조치 결정을 연장에 포함해 판단한 1심의 판단에 법령 해석에 오인이 있음을 이유로 항고했다. 이에 대해 2심인 대전지방법원은 검사 측의 항고 이유를 받아들이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1.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에 따라 잠정조치 연장 횟수 제한 규정은 연장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새로운 잠정조치 결정을 기존의 연장 결정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서 판단하면 아니 된다. 2. 새로운 잠정조치를 연장과 같기 보아 판단한다면 전체적 잠정조치 기간이 단축되어 잠정조치의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 3. 때문에 연장과 결정을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의 판단은 법령 해석 오인의 우려가 있다. 다소 복잡한 알본 2023노 137 판례와 이전 판례인 2022모 2091을 병합한다면 이 두 판례가 이뤄낸 성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 결정과 연장은 구별되어야 한다. 2023노 137, 2. 동일한 스토킹 범죄 사실에 대한 잠정조치의 결정은 각 2개월 2차례에 한정해서 추가로 가능하다. 2021모 2092, 즉 이 두 판례는 잠정조치의 횟수 및 기한에 대한 구체화를 통해 잠정조치의 최대 기한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만 2022모 2092 판례는 잠정조치 연장기간이 변경된 2023, 7, 11 법률 제만 9518호 이전의 판례로 의해서 볼 수 있듯이 잠정조치 결정의 기간을 2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2023노 137 판결에서 2022모 2091을 인용하며 두 차례에만 초점을 두고 법률 변경 이전에 판시된 2개월에 대해 법률이 변경에 따른 3개월 로의 변경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부분은 안타까웠다. 이 점은 후에 추가적 잠정조치 결정에는 예외적으로 기간을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쟁점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직접적 방법을 통해 구체화가 필요할 것 같다. 우리가 위에서 보았듯 아직도 이 법률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사회가 점차 뚜렷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만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더욱 뚜렷해지기를 기대한다.